자, 이번엔 174번, 175번 두 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74번인데요.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시근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이 4차 방식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4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x제곱을 원래는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t에 관한 근이 있겠죠. 여기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된다면 이 근은 t의 값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 얘기는 x제곱이 알파이거나 베타란 얘기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럼 실제 근인 x의 값은 풀마 루트 알파, 풀마 루트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알파랑 베타 중에서 베타가 더 큰 값, 왜냐면 이제 제곱이니까 전부 다 양수겠죠. 그래서 큰 값이라고 하게 된다면 네 근은 순서대로 다시 마이너스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이건 절대값이 더 크니까. 따라서 얘가 소문자 P, 얘가 소문자 Q, 얘는 R, 얘는 S의 값을 우리한테 의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랬을 때 어딜 봐야 돼? 이제 세 번째 줄. S는 3R 빼기 2Q래요. 그럼 집어넣어 볼까요? S인 루트 베타는 3 곱하기 R 형태인 루트 알파 빼기 2 곱하기 Q의 꼴인 마이너스 루트 알파. 다시 정리하면은 얘는 5 루트 알파고요. 제곱해줘보자. 베타는 25 알파더라. 근데 분명히 여기 초반에 이 t에 관한 2차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두었으니까 분명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13a 더하기 26일 거고요. 다음에 알파 베타는 25a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식은 26 알파가 13a 더하기 26이다 라는 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25 알파 제곱이 25a 제곱이다. 그럼 두 번째 식에서 알파 제곱이 a 제곱이니까 알파는 a일 수도 있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a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요식, 지금 아까 합이죠. 합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식을 또 대입하게 되면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a가. 알파는 그럼 3분의 2. 그렇게 되면 그때 베타는 알파의 25배를 한 거니까 베타는 50이 나올 거고요. 이때 베타는 3분의 50이 나오겠습니다. 아, 미안. 여기서는 그냥 상수 A 값들의 합이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애들, 얘네들만 더해서 답은 3분의 4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미안.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다면 이번에는 다시 지우고 175번 가볼게요. 자, 175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옛날에 독서고에도 그냥 나와 본 적 있던 문제. 자,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고 있대요.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2는 0. 이수들도 있고 인수정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무조건 3차는 인수정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실근이 있고 두 허근이 있대요. 원래 우리가 3차는 1차인 실근과 그 다음에 2차식으로 이렇게 인수정리를 했을 때 허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그럼 원래는 켤레로 허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여기 있는 근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알파 제곱이라는 뜻은 우선 허근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켤레 허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알파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허근이니까 우선 알파를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가 돼야 돼? 분명히 얘의 켤레인 a 빼기 bi가 돼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우리 알파를 제곱해 봅시다. a 플러스 bi의 제곱이라는 것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때야 되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허수 부분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 EABI라는 허수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고요. 2항에서 묶어주면 이렇게 인수가 되는데 B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B가 0이 되면 안 돼. 왜? 분명히 얘가 허수라고 그랬으니까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걸 얻었죠.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가? 실수 부분으로 가볼까요? 실수 부분은 분명히 a제곱 빼기 b제곱과 a가 같았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4분의 1 빼기 b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b제곱이 4분의 3이고요. b는 풀마 2분의 루트 3입니다. 아, 그럼 이걸로 이제 알 수 있겠다. 플러스를 채택하든 마이너스를 채택하든 어쨌든 근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켤레니까 얘네 둘이 분명히 저 2차식의 근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2라는 부분은 세 근의 곱을 부호 바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근을 한번 곱을 한번 해봤더니 아이고 미안, i가 빠졌네. 두 근을 한번 곱을 해봤더니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럼 세 근의 곱이 제가 돼야 되니까 한 실근 하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세 근의 곱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괜찮을까? 그럼 이제 세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P하고 Q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P는 세 근의 합이니까 P는 세 근의 합이니까 이 세 근을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이잖아요. 그죠? 천천히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제 근데 치사하게 하나 해보면 아니다. 치사하게 못 풀겠다. 이게 지금 근이 1이 아니구나. 만약에 여기 근이 1이었으면 여기 식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은 P 빼기 Q가 바로 나오거든요. 아, 미안해. 네, 지금 두 근의 곱이 1인 거랑 잠깐 헷갈렸습니다. 근이 마이너스인데 대입할 수 없겠네. 네, 어쨌든 PQ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개수 비교로도 할 수 있어요. 이 근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2차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치? 어떻게? x제곱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요렇게 요런 2차식이 있다는 것은 개수 비교해주면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어야 되고 상수항이 2니까 여기는 2여야 되고 그럼 요거 전개하면 훨씬 더 빠르기도 하죠. 1차는 3x 플러스 0이니까 Q도 그럼 바로 3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네요.